커버 스토리에서 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요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 이 부동산 아주 또 강력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역시나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또 이 부동산의 시장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6.17 부동산 대책 몇 가지 주요 안건들이 있습니다만 이 가장 큰 이제 안건은 이 규제 지역을 조금 더 확대. 그래서 서울 수도권 거의 전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역을 더 확대를 했고요. 이 강남권이나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을 했고 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갭 투자를 해서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규제를 더 추가를 했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개인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법인들이 좀 투자를 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축소해서 갔었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못하게 법인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 중에 이 규제 지역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서울은 당연히 전 지역인데, 이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쪽에 있는 지역 거의 대부분을 이제는 구역을 설정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정부 기준으로, 과거 또 이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이게 통계치입니다. 이 8.2 대책 할 때, 2017년 8.2 대책을 할 때도요, 자, 강력한 대책 발표 후에 5주 부동산 가격을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하락을 했던 반면, 자, 2018년 9.13 대책 때도 하락을 했는데, 자, 이때는 조금 길게 갔습니다. 32주 하락을 했고요. 자, 요번 2019년 12월 16 대책 발표 때에는 9주 하락을 했습니다. 9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자, 요번 6월 17일 대책은 얼만큼 하락을 할까요? 라는 이런 또 이제 반증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 이제 신문이나 TV를 좀 방송 보시면 오히려 지금 거꾸로 또 상승한 것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뭔가 하는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나 매매 가격 지수로 보면 우리가 보통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가격대가 상승하고 가격대가 하락을 하고 또 가격대가 상승을 하면 희한하게도 정부는 이 가격이 상승할 때 꼭 이 정책을 꼭 내놓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정부가 우리가 좀 심한 말로 하면 뒷북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에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나오는지를 좀 한번 원칙적인 얘기를 좀 꺼내 볼게요. 자, 현재 정부는 이런 정책 포인트를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역을 규제하는 거, 또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시키는 대출 제한,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세금이라고 하는 이익이 많지 않게끔 하는 세금에 대한 증세 정책, 그리고 주택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법인에 대한 이제 규제까지 들어가는 바로 이 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시장, 현재 우리가 투자 환경이라고 하는 시장 환경은 지금 어떠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자금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만 시장상으로 보면 지금 넘쳐나는 게 유동성이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초저금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 저희 나라도 지금 한은에서 지금 금리를 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과연 금리가 낮으면 결국은 타인 자본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논리고, 현재 또 이 자산에 대한 인플레, 원래는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고, 자, 가장 큰 부분이 이런 유동성이나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다른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은 쪽, 부동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 상품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동자금이 흐른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자동으로 잡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거 따져보면 1순위는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 시장 흐름하고 이게 뭔가 매치를 해서 전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 6.17이던 좀 더 또 나중에 더 큰 아니면 더 강한 규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면 가격 하락이 되고 집가 안정화가 될 거냐? 제가 볼 땐 이 근본적인 이 대안이 없는 한 제가 볼 땐 또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은 솔직히 전문가들의 폭넓은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서는 정부 정책 안만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투자하는 부분은 수요는 막질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 뭐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 상승과 투자가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아마 그런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드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잘 살피셔서 무턱대고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 흐름들을 잘 판단하셔서 이 곳곳에 이 틈새가 있는 바로 이 투자 상품들을 잘 한번 겨냥하시면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